안녕하세요. 늘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답답했다가 반전의 묘미로 저를 기쁘게 해주는 채널에 저 역시 제 사연을 등판시켜 보려고 해요. 40대 중반 전문직 여성이고 남들이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할 만큼 제 길을 똑부러지게 잘 걸어 나가고 있어요. 여유로운 부모님 지원 날에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같은 회사 동기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제 인생에 단 하나뿐인 상처가 있다면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워낙 성격이 긍정적이고 매사에 의욕이 넘치는 편이다 보니 사실 힘들었지만 늘 꿋꿋하고 씩씩하게 지냈어요. 너 문제 큰 거 아니니?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에휴, 우리 집 애들은 다 죄다 이 모양이야. 그네나 너나 도대체 결혼 전에 뭐라고 돌아다녔길래 애가 안 생긴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결혼 전에 뭐라고 돌아다녔다뇨. 불쾌하네요. 그리고 임신이 꼭 여자 문제인가요? 남자 쪽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요즘엔 현대의학으로도 잘 풀리지 않는 난임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 탓만 하지 마세요. 그래, 너 잘났다 이거지? 이래서 며느리들은 그저 고분고분하고 좀 덜 배운 여자애들로 데려오라니까. 그네나 너나 기가 그렇게 세니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나 해대고 내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다. 저희보다 어머님 기가 보통이 아니신데 어머님은 아들 둘이나 잘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한마디도 안 져요 그냥. 결혼 전에는 귀염 있게 굴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아주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서 놀지?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요. 뭐 어차피 이제 가족인데 모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임신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성격이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나름 시집살이를 제 식대로 헤쳐나갔고 시어머니 또한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였어요. 어른에게 말대꾸하는 게 예의가 없는 줄 알면서도 할 말은 꼭 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저와 제 손윗동서 형님은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병원을 다니며 인공시술이니 시험관이니 알아보았지만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서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의사를 밝혀왔었고 저 역시 그 의사를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형님네는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하기도 했었고 형님은 결혼한 지 7년이 다 돼갔기 때문에 더 애가 타들어갔죠. 저도 임신을 원하지만 그래도 더 간절한 형님이 임신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다 이런 탓이었어요. 그래도 동서는 좋겠다. 서방님이 아이도 쉽게 포기하고 우리 남편은 아이 아니면 안 된대잖아. 이번이 12번째 시험관인데 나도 이제 지치고 힘들어. 어머님 막말도 진짜 질리고 난 어떨 때 동서를 보면 참 속이 시원할 때가 많다니까. 형님도 힘들면 그만한다고 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 가지고 그러나요? 그리고 여자 몸이 그렇게 축나는 건데 남자들이 뭘 한다고. 형님 아주버님한테 힘들면 쉬어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형님도 몸 좀 쉬고 마음도 쉬죠. 그래도 될까? 근데 이는 강력해. 아이가 없으면 결혼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절대 포기 안 할걸? 그래도 여자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 자신이 없으면 아이가 무슨 소용인가요? 형님 먼저 돌보고 살피세요.
난 동서처럼 똑 부러지지 못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래도 나한테 동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데.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워낙에 착하신 분이기도 하고 아주버님도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밖으로 놔두는 일이 많아 딱히 옆에서 위로가 되지는 못해 보였거든요. 전 그런 형님을 위로하고자 오히려 주말이면 형님네 가서 같이 식사도 하게 되었고 종종 데이트도 많이 하였답니다. 형님은 그런 저를 참 많이도 예뻐해 주셨어요. 자주 만나서 그런지 외동딸인 저는 형님이 오히려 친언니 같은 마음이 들면서 더 좋아졌고 오히려 편한 친구 같기도 하였어요. 아주 쌍으로 잘 붙어 다닌다. 임신 안 되는 자매들도 아니고 뭘 허구한 날 그리 붙어 다니냐? 네가 큰애만 쫄쫄 쫓아다니니까 너까지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야? 임신도 없는다는데 뭐 보고 옮을 게 있어야 옮지. 에휴, 꼴들 보기 싫어라. 저희 꼴 보기 싫으면 주말에 안 부르시면 되겠네요. 저희도 막 영화 보려던 참이었는데 어머님 호출로 오게 된 거잖아요. 애라도 못 낳으면 찍소리 말 것이지. 뭘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내 앞에서 종일 나불거려? 혼 좀 나불티어? 어머님, 저 혼내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야 제가 제 서방한테 잘하는 법이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일 호철 씨 밥 안 차려줄 생각이니까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거 그대로 호철 씨한테 간답니다. 저게, 아휴, 뭐 저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네. 그네 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네가 형님으로서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우리 집을 개코로 알고 저렇게 까불어대? 이건 큰애 잘못이 가장 크다. 네가 말해봐. 에이, 어머님. 동서는 나이도 어리고 귀엽잖아요.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데요.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을 냈어 아주. 참나. 꼴랑 며느리 둘 있는 게 편먹고 나를 아주 왕따 시키네. 어머님, 그러니까 며느리들 잡을 생각 마시고 아들들을 잡으셔요. 임신이 왜 며느리들 탓이랍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남들은 아주 시애미한테 살랑살랑 꾼다는데 어찌 이것들은 에휴. 가끔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저 역시 기가 죽는 편은 아니라서 할 말은 다 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되니 딱히 마음의 병은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 임신이 되지 않아 속상한 적도 많았지만 나름 그래도 어머님께 잘 대응해가며 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착한 형님은 늘 어머님께 꾸중을 들어도 그저 잘못했다고 하며 어머님에게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제 언니가 당하는 것 같이 마음이 안 좋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제가 옆에서 욕을 먹을지언정 형님을 보호해주고 싶었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제 진짜 힘들다. 미안해. 밤에 내가 불렀지?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야. 시집와서 고향도 떠나고 친구들도 없고 내가 의지할 애가 있나 나만 아껴주는 신랑이 있나. 신랑이라곤 그저 매일 밖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내 마음 한번 헤아려 줄 줄 모르는데 딱 연락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늘 하시는 소리 이제 적응될 만도 한데 아직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 있지? 난 동서처럼 당당하지 못해서 할 말도 없고 그저 당하는 것밖에 안 돼. 아, 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쩐지 저한테도 부재중 전화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아기 얘기 말곤 하실 말씀이 그렇게 없으시대요? 나 원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형님, 당당해지세요. 뭐가 그렇게 형님 잘못이라고. 솔직히 난임의 이유는 여러 가지 아닌가요? 그게 왜 여자 잘못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머님도 진짜 구닥다리라니깐요. 아우, 속상하게 정말. 난 동서처럼 번듯한 친정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딱히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어머님이 안 입고 없게 보실만 하지. 요즘 세상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웃기네요. 누군 이렇다고 무시하고 저렇다고 잘해주고 형님도 할 말은 하고 사세요.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솔직히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게 얼마나 언어적, 정신적 괴롭힘인데 막말로 여자가 그렇게 고생해서 애 낳으면 뭐 하나요? 남자도 같이 육아를 해야 하는 거지. 근데 아주버님은 매일 그렇게 바쁘기만 하고 형님 혼자 애 볼 게 뻔한데.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아마 동서밖에 없을 거야. 나 진짜 우습지? 이 나이 먹고. 전혀요. 착하셔서 그래요. 전 뭐 그리 착하지 않아서 할 말은 다 하고 살지만 그래도 마음씨고 온 형님이 이 세상 살긴 더 좋죠. 주변에 적도 없고 전 할 말을 다 해서 그런가 저 역시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서로 좋은 친구 하자고요. 형님은 그날 펑펑 우시며 하소연을 하셨고 전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들어주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답니다. 제가 더 나서더라도 형님을 지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시어머니 생신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인 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아이 타령을 하며 제일 먼저 형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님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나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님의 말을 경청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아들이 보통 아들이냐? 자그마치 내 장남. 근데 네가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한 명 못 낳는다는 게 말이 되니? 윗사람이 애가 먼저 들어서야 아랫사람도 보고 배우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은 이렇게 쉬운 게 힘드냐? 면목 없습니다. 병원 잘 다니고 있고 이제 다음 철수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손주 안겨드릴게요. 어머님, 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보면 임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으세요? 무슨 저희가 이 집에 대를 이으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엄연히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부부로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면 된 거지. 어떻게 볼 때마다 임신 얘기 안 하는 날이 없으세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이랑 같은 마음으로? 어? 아니, 나는 뭐. 그냥 임신이 되면 좋지만 꼭 안 돼도 상관없지. 우리가 애 낳으려고 결혼했나? 엄마, 그만해. 아니, 결혼을 했으면 대를 잇는 게 정상이지. 그럼 애도 안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해서 우리 집 대를 끊어놔? 그게 꼭 여자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여자의 문제로 보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형님이랑 저도 지치네요.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새파랗게 제일 어린 게 시어머니 말에 말대꾸나 해대고. 너는 좋겠다. 아주 천군만마가 있어서. 아,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요. 오늘 좋은 자리니까 괜히 열내시지 마시고 식사하셔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화가 나셔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지만 그로 인해 형님은 임신 얘기로 혼이 나지도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와
남편에게 아주버님도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며 형님이 안쓰럽다고 얘기하자 남편도 조금은 동감하는 눈치였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돼주겠다며 저를 달래면서 제 화를 식혀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회사 앞을 지나가던 중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보던 형님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지나갔어요. 어, 형님! 어머! 몰라 뵀어요. 멀리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형님 가방 보고 알았잖아요. 오늘 어디를 가시길래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세요? 와, 진짜 몰라보겠는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진짜 너무 예쁘다. 걸그룹 같아요. 어머, 동서. 아, 맞다. 여기가 동선의 회사 근처지? 아, 나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좀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할게. 형님은 당황한 듯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고, 그냥 바쁜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환한 형님의 생기 있는 모습에 정말이지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본인을 가꾸고 꾸민다는 게 활력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니 오히려 우울한 형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주말마다 저와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많이 떨던 형님의 연락이 뜸해지며 한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저 역시 궁금했지만 그때 워낙 맡은 일이 많기도 하여 회사 일만 해도 복잡해 형님을 신경 쓸 여유가 있지 않았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온 식구를 불렀어요. 아유, 우리 큰애 진짜 수고했다. 이렇게 한 방에 2명이나 탄생시키려고 오래 걸렸나 보다. 내가 쌍둥이 할머니라니. 어머, 형님 임신하셨어요? 어쩐지 요새 연락도 없으시고 바쁘신 것 같길래 기다렸는데 너무 잘 됐네요, 형님. 아, 동서 고마워. 다 동서 덕분이야. 옆에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이렇게 좋은 기운 받았겠어.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쌍둥이라니. 형님, 2배로, 아니 3배로 축하드릴게요. 저희 집 최초 조카네요. 와, 형수님, 축하드려요. 형은 뭐 이런 날까지 바쁘고 그런데요. 이런 날 다 같이 축하하면 얼마나 좋은데. 한동안 연락이 없던 형님은 깜짝 임신을 발표했고 자그마치 쌍둥이 임신이라며 아주 기뻐했어요. 늘 임신 타령을 하던 시어머니 또한 형님이 쌍둥이 임신을 했다고 하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였고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 웃음에 저 역시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이제 형님도 어머님에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 어머님은 임신한 형님을 치켜 세우는 동시에 저를 내리 깎으며 오히려 저에게 막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네 차례다. 그네는 7년 걸린 대신 2명을 한 번에 안겨주는 것이니 넌 각오해야 할 거야. 얼른 너도 임신해. 어머님, 임신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 형님 축하 자리니 형님만 축하해줘요. 어머님도 좋으시잖아요. 좋다만 이제 네가 남았잖니?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그래도 임신은 필수니까 너도 어서 병원 다녀.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 그렇게 쥐잡듯이 잡은 것도 모자라서 동서까지 잡게요? 제가 임신했으니 그만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넌 너고 얜 얘다. 얘도 할 도리는 있는 거지. 그리고 너 임신했다고 슬슬 까불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나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며느리들이 이렇게 초를 쳐서야 원. 어쨌든 큰애는 임신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너야. 그것만 잘 알아두면 될 거야. 처음 보는 형님의 단호한 태도였고 어머님도 흠칫 놀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형님이 임신을 해서 좋아서 그랬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이내 곧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지금 제 귀로 듣고 있는 것이 진정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가 의문스러워서 입이 떡 벌어지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맞다. 그네가 쌍둥이 임신했는데 집이 좁잖냐. 마침 니네 집이 42평은 된다지? 그렇게 친언니처럼 따라댔으니 너 집 좀 바꿔줘야겠다. 우리 손주들이 꼴랑 29평짜리에서 크게 할 순 없지. 너흰 둘이니까 29평도 충분하잖아? 네? 집을 바꾸라고요? 어머님, 이 집 저희 부모님이 살던 집 그대로 리모델링만 해서 해주신 건데 어떻게 그래요? 그건 아닐 말씀이죠. 그리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어머님이 집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손주들이 넓은 데서 뛰노는 걸 원하시면 어머님 집도 38평이잖아요. 어머님 집이랑 바꾸면 되겠네요. 어머님은 혼자시니. 너 지금 나한테 말 다 했냐? 너 내가 그동안 참고 말 안 했는데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대? 너 뭐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우리 아들도 똑같이 잘난 건 마찬가지인데 어디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불임인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아주 우스워? 불임인년 눈치도 없고 너 당장 짐 빼고 그네랑 집 바꿔. 알겠어? 어머님, 제가 괜찮다는데 진짜 왜 이러세요? 동서,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동서한테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지금 어머님 저한테 불임인년이라고 하신 거 맞죠? 제 귀로 제대로 들은 거죠? 아, 살다 진짜 이런 막말을 다 들어보네. 오히려 형님이 방방 뛰었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보고 불임이라며 막말을 해댔어요. 전 그 길로 울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마침 문 밖이어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니 기아말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이게 실화가 맞나 싶은 것이 제보를 꼬집으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엄마한테 제대로 따져 물어보게 되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여보세요? 아니, 형님 쌍둥이 임신 맞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네. 형님이 임신을 그렇게 원했잖아. 엄마네 병원 한 번 간다고 얘긴 하셨는데 그게 임신 때문에 간다고 한 줄은 몰랐어. 그래도 엄마가 진료봐줘서 좋네. 아니 근데 네 형님이 말 안 해? 너한텐 얘기할 거라고 하던데. 애 아빠가 네 시숙이 아니던데. 다른 남자더라고. 얘기 들었니? 너한테는 오늘 가서 얘기할 거라고 뭐 하더구만. 엄마도 놀래서 네 형님 엄청 조신하잖아.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묻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아직 못 들었구나? 아유 진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의사 생활 30년이지만 아직도 모르겠어. 뭐라고? 엄마,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게 말이 돼? 실수개가 아니면 누구 애라는 거야? 지금 확실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밥 잘 먹고 신소리 하겠니? 네 형님이 너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엄마가 지금 너한테 전화하는 건데
아직 몰랐구나.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나서 형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형님이 절 따라 나오셨고 뒤이어 제 얼굴을 보니 이제 알았냐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산부인과 교수인 우리 엄마 한마디에 시댁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들었구나,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명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시잖아.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어. 뭐 동서한테는 얘기하려고 했고. 어차피 어머님이랑도 다 아셔야 하는 얘기라서 뭐 밝혀줘도 상관없어. 이랑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시험관 할 때는 임신이 안 되더니 다른 남자아이는 쉽게 가져지네. 남편이랑 이혼할 거야. 어차피 그럴 생각으로 뱃속 애아빠도 만난 거고. 동서한테는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 임신 소식에 어머님이 저렇게 난리가 났지 뭐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형님, 그래도 이건 외도잖아요. 제가 아무리 형님을 좋아하고 친언니처럼 따른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죠. 제가 형님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마음?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사람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나 손찌검한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참고 살았지 뭐야? 근데 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 만나면서 당당한 남편을 보니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거야. 나 전혀 안 미안해. 이 집 식구한테. 네? 손찌검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그럼 그동안 신체적 괴롭힘에 외도까지 참으면서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견디신 거예요? 아니 이게 실화냐고요. 어떻게 이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진짜 기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뭐야? 네 뱃속애가 큰애씨가 아니라는 거냐? 내가 다 들었어.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다시 씹으려봐. 저와 형님의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이 얘기를 다 듣게 되었고 그날 시댁은 완전 초토화가 되며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뒤따라온 시숙은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본인도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이니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까지 이 사실을 오픈하자 오히려 당황한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는 것 같았죠. 들으신 그대로예요. 뱃속 우리 쌍둥이 어머님 손주들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 이혼할 거고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으니 준비하세요. 저 역시 든든하게 준비 중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며느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거네요. 동서는 나중에 보자. 이게 어디서 내 빼? 너 일로 와. 뱃속애고 나발이고 이미 내 손주가 아니라는데 내가 가만둘 수 없지. 이리 오라고.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형님은 지금 뱃속에 아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에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가운데서 제가 말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임산부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말리게 되었답니다. 형님은 그대로 집을 나섰고 아주버님에게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알고 보니 모든 게 형님 말이 맞았답니다. 직살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면서 시집살이에 남편의 외도까지 참고 또 참았고 아이를 가지면 남편이 변할 거라는 착각으로 시험관에 매달린 형님이었죠.
하지만 시숙은 변할 기미가 없었고 형님 또한 이혼할 생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제 회사 앞에서 예쁘게 옷을 입고 형님을 만났던 날, 형님은 이미 뱃속 아이 아빠를 만나고 있던 중이었고요. 그동안의 아주버님의 괴롭힘과 외도 증거가 너무나도 차고 넘쳤기 때문에 형님 쪽으로 소송은 기울게 되었고, 오히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도 그 귀책 사유에는 지금의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럼에도 형님 또한 외도를 하였기에 위자료를 많이 받지는 못하였고, 그렇지만 시숙은 재산 분할을 칼같이 해줘야 했어요. 형님은 모든 소송이 끝난 뒤에 정말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하였고, 뱃속 아이 아빠와 늘 함께 법정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외도녀 형님이었지만 제가 본 형님 모습 중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 또한 자상해 보였어요.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얼굴을 들고 다녀? 싸구려 같으니라고. 네가 뻔뻔해도 유분수지. 남의 애를 갖고 당당해? 당당하지 않을 건 뭔가요? 어머님,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어디 여자한테 손찌검이나 하고 바람을 피워대고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그놈이랑 안 되던 임신이 이렇게 한 번에 되네요. 어머님 아들 제대로 검사나 받아보라고 하세요. 어머님네 개 끊기게 생겼으니.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냐? 네가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려? 네 주제에? 아유, 분해 죽겠네. 전 이제 알콩달콩 이 사람이랑 뱃속에 쌍둥이들 낳아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과거는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행복만이 있겠죠. 그래도 덕분에 남자 보는 눈은 톡톡히 길러진 것 같아요. 쓰레기를 걸렀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겠죠. 그만해. 나도 참고 있어. 내가 너 괴롭힌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너랑 나랑 바람은 쌤쌤 아니야? 그러니까 당당한 척 그만해. 어차피 너나 나나 도친 개찐이니까. 지도 바람 피운 주제에 뭘 그리 당당하다고 입을 놀려대? 내가 참는 줄 알아.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또 손 올리게? 어디 한번 해봐. 이제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네 엄마를 위해서라도 검사 좀 받아봐. 이 정도로 임신 안 됐던 거면 너 진짜 문제 있는 거니까. 알겠냐? 아, 지긋지긋해. 니네 집안 진짜 진절머리 난다. 형님은 정말 당당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답니다. 시숙도 괘씸하고 억울해 보였지만 본인이 그동안에 형님에게 해온 짓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형님을 탓하진 못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형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저 역시 그 만남에 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눈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말하는 형님이었어요. 저 역시 형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단 한 가지 정말 과거가 많이 괴로웠다는 것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알고 나니 지금 형님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고 그래도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동서. 진작 말 못해서. 근데 나 진짜 행복하다? 내가 동서 옆에서 언제나 힘이 돼주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동서가 나한텐 그런 사람이었어. 동서 덕분에 당당해지는 법도 많이 배웠고 새 인생 살 용기도 얻었거든. 다 동서 덕분이야.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며느리는 그저 당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동서를 보고 뼈저리게 느꼈어.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이야. 먼저 말 못해서 미안하고 내 진심은 그 집에서 유일하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은 동서였다는 거야. 고마웠어.
아니에요. 사실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행복해졌다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렸을 건데 그게 좀 아쉽네요. 형님 혼자 아프게 한 거 같아서요. 그래도 이렇게 배부르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눈물 나네요, 형님. 앞으로 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건승하세요. 우리 다신 볼 순 없겠지? 난 동서랑 이렇게 연락 끊기는 거 싫은데. 그래도 서방님도 계시고 하니 좀 그럴 거야. 인연이라면 언젠가 만나겠죠. 형님, 전 형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서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을 다해 형님의 축복을 빌었고, 형님 또한 고맙다며 울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전 시숙과 시어머니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사실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불임이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와 그리고 뻔뻔하게 약한 여자를 괴롭히고 무력을 행하던 시숙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두 제 편이었고 본인도 1년의 과정들을 겪으며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며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는 큰아들이 있음에도 작은 아들을 놓지 못하셨는지 다신 임신 얘기를 하지 않겠다며 약속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히고 말았어요. 내가 임신 얘기 안 하마. 그네는 제가 할 생각도 안 하고 내 옆에 붙어서 에휴, 내가 너라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러니까 엄마가 형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 되고 난 우리 와이프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형수님 일 겪고도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착한 형수 저렇게 만든 것도 엄마랑 형 책임이잖아. 그냥 나 없는 셈 쳐줘요. 행복하게 살 테니까. 불효 막심한 놈. 지 와이프 때문에 엄마를 안 보고 살아?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냐? 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자식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행복하대잖아. 엄마라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왜 자꾸 임신 타령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난 애 없어도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좀 내려놓고 본인 좀 돌아봐요. 사실 나도 진짜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엄마랑 형 무서워지려고 해.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뻔뻔해? 내 입에서 이런 말 나오게 하지 마요. 연락하지 마, 이제. 내가 자식 농사들을 다 망쳤네. 그네는 지 마누라 손찌검하고 외도해서 이혼당해. 둘째 놈은 나랑 절연을 한다고 해. 아이고, 내 인생.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는 단 한 번도 왕래 없이 지내고 있는데 가끔 남편한테 가족이 보고 싶지 않냐고 물을 때마다 남편은 저만 있으면 된다는 립서비스를 하네요. 그럴 때마다 자식이 무슨 소용이냐 싶은 생각도 농담처럼 들기도 한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아기가 없지만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깨먹으며 사는 것도 정말 행복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좋겠지만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 보려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친구 같았던 형님은 잘 지내고 계시나 궁금하기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나네요. 늘 어딘가에서 행복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